3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잉여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추가로 인원을 받기에는 힘들고 만약에 자리를 증설하신다고 하면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궁금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한 거 있으시고 그리고 분반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 공간이 지금 강의실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분반도 사실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도 고려해보지 못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으로 해봐야 될 것이 이제 각 처의 처장님들과 미팅이나 회의 자리를 가져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각 학과 학과장님들과 저희가 회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 학과마다의 애로사항이나 특성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의뢰해왔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 한 번쯤은 이런 불가능한 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번거롭거나 다소 힘들거나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면보 총학생회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밤낮으로 이제 계속 찾아다니면서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과 이제 교수님들과 학교 사이에 요 세 개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껴서 불만을 조정하는 위치를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학과장 교수님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과 1학번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시설 관련된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 지원자의 방범 시간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에서 방범을 받는데 총학생회 분들이시든 아니면 모집을 받으시는 경우이든 이게 뭐 2교대인지 아니면 3교대인지 아니면 한 명이 그냥 그대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그랬을 때 뭐 혼자 하거나 두 명이서 하게 된다면 그 학우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어떤 학교의 모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간결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여서 일단 처음 거부터 하면서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이 그 방범 시간 관련해서 네, 저희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야간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총학생회 주관으로 인원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1, 2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를테면은 1시간에 한 번 정도 학교 순찰을 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만연이 될 텐데 아까 전에 동아리방 이 2개 정도 남는다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그 방 중 하나를 만약에 여건이 괜찮으면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시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시니까는 이제 쉘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쉬시면서 한 바퀴 도시고 쉬시고 그런 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순찰 인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다수이기 때문에 1, 2인일 때보다는 조금 덜 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 처음에 얘기하실 때 네.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네. 혹시 어느 학교에서 어떤 모델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간결하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학교 사례다 보니까 저도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 간결하게 읽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 규모가 좀 다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부분은 이제 시험 기간에는 학생회관이 그렇게 열려 있고요. 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나 그런 쪽에서 이제 자율방법대가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와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제항공학과 17학번 김민상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방범 시설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방범을 도는 사람들을 만약에 뽑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사는 입장으로서 만약에 기숙사에 사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새벽에 끝나는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를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24시간 들어갈 수 있도록 키를 개방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학생회관을 24시간 개방한다는 거는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모종의 이유로 폐쇄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시고 그 방안을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데 첫 번째 질문 간략하게 한 번만 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방범대에 지원을 하면 24시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 주관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팀을 구성할 때 총학생회 인원 1명 그리고 나머지 지원자분들 만약에 지원자분들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 총학생회 분 한 분한테는 기숙사 마스터키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혹시 기숙사에 거주를 하시냐 여쭤보고 들어가실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찍어서 들어가시는 식의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공약을 처음 고안을 해냈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공약을 착안해낸 것도 맞고요. 17년도 이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모종의 사건으로 학생회관이 폐쇄가 됐는데 학생회관이라 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공간인데 소수 특히 특정 지어서 말하는 그 소수의 어떤 분들께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학생들 전체의 권익이 해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시에는 강력한 학사경고 조치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난이나 절도 아니면 혹은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그런 성추행 문제가 발생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시설팀과 얘기를 나눠본 부분인데요. 벨을 아실 겁니다. 다들 누르면 삥 울리는 그런 벨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하나씩 더 장치를 마련을 해볼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운영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파악을 해서 고쳐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쇄는 최대한 피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도서관과의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서관 안에 스터디룸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예약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관을 열고 야작이나 야간 공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유롭게 도서관 스터디룸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자유롭게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물론 너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는 제재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스낵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요. 동아리방이 이제 청소가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만약에 저희가 돼서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저희 신년 맞이로 청소를 저희가 싹 해서 부비를 쫙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 질문 좀 어떤 것이죠?
저희 첫 방안의 대책이 나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있는 강의실을 열고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 주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총학생회 회의실을 여는 건데,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 반대되게 이제 대면 생활이 본격적으로 또 다시 시작이 되니까 동아리방이 남지 않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차관을 해보고 보완을 해서 최대한 동아리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거를 차관을 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인출동아리 추가 개설이나 이런 것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생회관 개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관을 해주시고, 이제 시설 외에 질문 있으시면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도끼토끼 강당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공약이 있을 때 어떻게 총학생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궁금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과 학과장 교수님들과 각 처, 기획처, 교무처 그런 처장님들과의 회의를 연초에 한 번 가지고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금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안건이 첫 번째 회의 때도 나왔는데 두 번째 회의 때도 A라는 안건이 또 나오고 세 번째도 또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해결된 방안들이 없어지고 해결이 안 된 부분만 남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을 더 명확하고 강조를 해서 요청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회의를 많이 가지자. 각 처장님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교수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가지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불편한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되자라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지금 기호 1번 유명고 총학생회 말고 타 기관 공약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질문 주세요. 기호 1번한테 질문 있으신가요? 기호 2번한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타 과목도 내번부터 이제 F라는 출석 기준을 받기 때문에 채플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보긴 하였는데, 이제 채플 같은 경우에는 연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교목실과 협의하에 가장 학생들에게 필요로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5분 늦춰지면 그 수업 시간이 5분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문제로 연장이 됩니다. 사실 지금 사실상 채플의 공식 시간은 1시간이지만 진행 시간은 공연 채플 이외에 대략적으로 45분에서 50분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치는 시간은 55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업의 이동 시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교목실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가장 나은 최선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주세요. 국정학과 1차학번 김민성입니다. 소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질문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혹시 익명소통창 에스크 개설을 하시는데 이미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소통창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이유로 왜 익명으로 개설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그 산업보안학과 학우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에스크를 새로 개설하는 이유는 공식 인스타, 총학생의 공식 SNS에 소통창을 만듦으로써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추가적으로 현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총학생의 공식 에브리타임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저희
저희가 접근성과 편리성, 그 또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익명 소통장 에스크를 개설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한동호가 합니다. 그 행정 부분에 학교 마스코트 캐릭터 제작 이제 이 부분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획을 대략적으로 하신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홍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으로 혹시 이 프로젝트가 그냥 1년 단위의 사업이 되고 관심 없이 잊혀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한세대학교 마스코트 제작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시기 이전인 18년도 이전 혹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전에는 로고나 홍보물에만 마스코트가 사용되어서 이제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제 학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반대적인 의견이 컸었는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대면 학교 생활이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이제 로고나 홍보물을 포함하여 인형 키링 같은 굿즈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한 SNS 등 교내 외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마스코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마스코트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세대학교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훌륭한 마스코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의 자체적인 공모전을 통해서 마스코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마스코트 제작에 도움을 주신 학우분들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부분은 일자리 본부나 학생처와 계속 꾸준히 협의하면서 구체성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성대신 학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에스크 링크를 인스타에 적어서 질문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질문 남겼을 때 익명 설정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있으신지.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욕설, 비하 혹은 중복된 질문을 제하고 이제 답변을 달 거긴 하지만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교 관련 질문이라면 저희가 이제 선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답변을 기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외부인이 질문을 하셨을 경우 이제 학교와 관련 없는 혹은 학교 일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면 그건 선별적으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정기회의록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정기회의 내용을 전담함으로써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총학생의 임원분들의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의 증대의 효과를 얻고자 정기회의 회의록을 업로드하려는 것입니다. 국별 인수인계 브리핑 및 업무 조정, 국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혹은 업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아까 예산안 관련 문제라든지 혹은 축제 일정의 이제 세세한 내용은 제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원하지 정기회의 회의록은 일주일마다 올릴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 대학의 예시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이제 그 타 대학의 사례와 이제 피드백 등을 반영해서 저희도 이제 시범 운영하면서 이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가 없는 국 같은 경우엔 그 주에는 이제 업무란이 공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성대신 학생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미디어 공부가 1파트 하신 연습입니다. 소통 부분에서 에스크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학우분들이 앱타를 이용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데 신규 앱인 에스크를 이용할 보장도 있고 만약에 에스크를 이용한다 해도 똑같은
저희가 에브리타임 대신 에스크를 사용하는 데는 이제 현대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브리타임의 미활성화로 인해서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에스크로 안 되면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을 진행해보고 이제 그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 보완을 거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에스크를 시행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시행하는 목적의 가장 큰 것은 총학생이 공식 SNS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학생회가 1층 컴퓨터실에 신사업 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산은 확보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까 동일하게 질문을 받았던 질문이라서 혹시 한 번 더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네, 번만 더 알겠습니다. 답변해 한 번 더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 1층 인터넷 카페는 카페 문이 잠긴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서 이제 그 쉼터 안에 물건이라든지 필수 물품들을 저희가 설치할 거고요. 이에 대한 예산은 학생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쉼터 개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총학생회가 직접 쉼터를 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일단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데스크 관련된 질문인데 좀 다른 질문인데 아까 외부인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 관련된 질문은 대답을 해드리고 비하나 비방은 적극적으로 제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 보안 쪽으로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 저희 학교의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저희 학교의 정보를 빼게 되었을 때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뭐 비하나 비방 제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목록들도 전부 다 공개를 나중에 해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그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신 부분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의 미흡한 부분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우분들께 공개를 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실제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인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 내에 정보를 빼돌리기 위함이란 정보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에스크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한대대학교의 학우분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특정 다수의 외부인 분들이 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그게 뭐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혹은 나쁜 목적으로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질문을 받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에스크에 들어오는 질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해보고 상의해보면서 문제의 상황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사회복지학과 이동학번 한진입니다. 특별 결석 혹은 지정 횟수 확대를 한다는 것이 영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강의도 영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강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강의 시작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강의도 연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수업 진행 시간이 50분에서 45분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강 문제는 저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형평성 같은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조금 더 나은 방안과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보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 소통 질문은 이제 추가로 받는 것은 제한하겠습니다. 추가로 교육 소통 이외에 이제로 총학생회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추가로 이제 학생복지위원회, 대의원회,
동아리 연합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동아리연합회 미디어 영상학과의 사람들 공동대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동아리의 개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정책들이나 제도들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 혹시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동아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활동을 많이 증진시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라 아니면은 이제 그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바뀌는 그런 제도나 그런 방안이 마련이 돼 있으신지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도 지금 동아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고요. 동아리들이 많이 사라지는 이유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런 동아리에 대해 많이 접해보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 자체 내 행사인 동아리 엑스포나 학생회가 활성화 행사 등을 통해 동아리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SNS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SNS를 이용해서 일반 학우님들이 동아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약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아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약간 동아리방이나 동아리 시설에 대한 관한 문제점들도 저희가 공약 두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동아리 시설 점검을 통해서 동아리의 복지를 위해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동아리들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인준 동아리 신청할 때 인준 신청 기준을 조금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라운드 동아리 연합회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데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직 완벽하게 지금 아직 기반의 임원이 아니라 후보기 때문에 내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약과 무관한 말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약에 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걸로 공청회 최종 질문까지 마무리하고 모두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